네, 핵심 요약 강의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 그 5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종 저번 시간에 파종 전에 어떤 관리를 할 것인가를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종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재배 관리적인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용어에 대해서 보식 손해평가사 일을 하면 보식이란 말 자주 쓰입니다. 예, 가셔가지고 이거 무슨 얘기지 모르시면 안 돼요. 보식. 예. 보충적으로 이식하는 것. 사과나무가 쭉쭉쭉쭉 있는데 요 한쪽에 고사를 했어요. 고사. 여기다가 끼워 맞추는 거죠. 보충적으로. 이거를 보식. 예. 이라고 합니다. 솎아내는 거. 그쵸? 작물이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영양 경합이 발생을 해서 잘 못 자라요. 일부 개체를 제거해 주는 것 솎기라고 하죠. 예. 균일한 생육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중경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가라 없는 거 중경. 예. 중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공기도 많이 포함이 되고 가스 교환도 일어나고 이래서 좋아지죠. 하지만 역효과도 있습니다. 작물의 중경을 이제 하면서 뿌리가 끊어지는 현상도 발생하곤 합니다. 자, 배토, 토입, 담합. 네, 이것도 용어. 특히 배토는 뭐냐? 식물이 자랄 때 여기다가 흙을 좀 쌓아주는 것. 이렇게 긁어 모아주는 거죠. 긁어 모아주는 것. 네. 토입, 담합. 이거 좀 이건 이 정도 읽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과수 관리 어떻게 하냐? 과수 관리는 나무 관리잖아요. 나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기본적으로 이 과수 재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래서 정지 작업이란 무엇이냐? 정지. 나무의 수용을 과수 재배하는 데 있어 나무의 수용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를 이리저리로 해서 유인시키는 작업을 정지라고 한다. 정지. 이런 정지, 나무를 유인해서 정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정이다. 나무를 자르는 것, 이것을 전정이다. 과수 재배에 유리하게끔 나무의 수용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무의 수용은 어떻게 돼 있냐? 자, 크게 배상형, 개심, 자연형 알고 계시면 돼요. 원추형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키 큰 나무를 얘기하죠. 수고가 높아서 관리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원추형은 잘 사용을 하지 않고 대부분 배상형이나 개심, 자연형을 많이 사용을 하죠. 배상형은 말 그대로 이렇게 넓게 배 모양처럼 이렇게 난 거를 얘기하는 거고, 개심, 자연형은 좀 가지 원주기가 있고 옆으로 이렇게 나는 것, 이거를 개심, 자연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 두 가지 중요하다. 그리고 과수는 결국에는 열매를 따먹는 거기 때문에 낙과되면은 그만큼 손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낙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낙과는 동상해 때문에 낙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동상해 때문에 과수가 약해지죠, 나무가. 그래서 그걸 예방을 해야 되고, 바람을 아무래도 맞으면 낙과가 되기 때문에 바람. 그리고 여러 가지 곤충, 혼식 해가지고 수분을 갖다 매개시켜야 돼요. 그렇죠? 병충해 당연히 방지시켜야 되고, 낙과 방지 생장 조절제도 넣어서
예, 방지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목신류 이런 거 넣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공수분. 과수에서는 대부분 인공수분 많이 하죠. 예. 인공수분 많이 해요. 꽃가루를 갖다가 암순 머리에 뿌려주면서 하는 거, 이걸 인공수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쉬우니까 그렇고 복대, 봉지 씌우기. 과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죠. 봉지 씌우기 중요하고 적과 및 적화 작업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복대, 봉지 씌우기 한번 볼까요? 이거 왜 씌워요? 네. 봉지를 씌우면 햇빛에 과일이 닿지 않기 때문에 색이 안 좋아진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착색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봉지 씌우기가 좋습니다. 병충해 당연히 예방이 되고 열과가 발생이 되지 않겠죠.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농약도 닿지 않기 때문에 봉지를 씌우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일손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 다음에 사과 키우거나 할 때, 배 키우거나 할 때 아주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작업, 적과와 적화가 있죠.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한 나무에 많은 과일이 열리고 그 열매가 양분 경합이 되기 때문에 품질이 좋지 않은 과실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양은 많지만 품질이 좋지 않은 과실이 열린다. 그러기 위해서 과를 육아 때 익기 전에 한 6월 달 정도에 미리 따준다. 아니면 그 전에 꽃에서 사과가 열리죠. 꽃 받침이 비대해져서 사과가 되는 거죠. 그 전에 꽃을 따버린다. 결국에는 좋은 품질의 과실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한다. 그거를 적과 적화라고 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과수원을 관리하는 토양 방법을 몇 가지가 있어요. 청경재배, 초생재배, 멀칭재배, 부초재배 이렇게 나눠져 있죠. 하나씩 볼게요. 아예 아무것도 자라지 않게 하는 과수나무가 있으면 여기에 아무것도 자라지 않게 하는 방법,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청경재배 또는 초생재배, 밑에 목초가 자라게끔 하는 초생재배, 두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두 가지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 거죠. 초생재배는 병충해도 없고 양분 경합도 안 생기죠. 잡초와 이 나무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청경재배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토양 침식도 생길 수가 있고 잎단 형성도 어려울 수가 있다. 하지만 초생재배는 그 반대다. 양분 경합도 발생할 수도 있고 병충해가 자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경재배와 초생재배는 양날의 겁니다. 그리고 과수재배에 있어서 피복, 멀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볏짚 같은 피복제로 덮어주는 거죠. 보온 효과도 있고 토양 침식되는 것도 막아주죠. 그리고 반사필름을 덮는 경우도 있어요. 사과 같은 경우는 반사필름으로 빛을 갖다가 반사시켜서 과일을 고루 익게끔 착색이 좋게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병충해. 재배하는 데 있어서 병충해 굉장히 중요하죠. 병충해를 가보도록 할게요. 병충해에는 어떤 병충해가 있고 각 작물에는 어떤 병충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지 그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병충해는 크게 원인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세 가지.
그것이 바이러스로 유래가 된 거냐, 아니면 세균으로 유래가 된 거냐, 아니면 곰팡이, 진균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곰팡이로 유래가 된 거냐에 따라서 종류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다음 중 진균에 의한 병해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하는 질문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지금도 많은 문제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이거는 진균에 의한 것, 이거는 세균에 의한 것, 이렇게 별도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적석병, 깐부기 이런 거 많이 나오죠. 탄저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다 곰팡이에요. 풋마름, 궤양, 무름 이런 거 다 세균이고, 위축,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 정도는 암기를 하시는 거에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거다. 병충해, 병해와 충해를 합쳐서 병충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원인에 의한 병해. 이거는 충해, 벌레예요, 말 그대로. 벌레. 벼에는 이런 벌레들이 있고 밭에는 이런 벌레들이 있다. 정도?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방제 방법이 있죠. 방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제 방법은. 중요하죠. 병충해 방제 방법 몇 번 숫자가 된 방제 방법. 경종적, 특히 경종적. 중요한, 요건 먼저 할게요.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병충해를 갖다가 생물학적으로 하는 것, 천적. 천적. 생물학적입니다. 생물학적. 그렇죠? 밭 토양을 아예 담수로 담가버리는 것. 온탕 처리하는 것. 물리적이죠. 살균제를 아예 뿌려버려요. 화학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아닌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이 아닌 경종적 방식, 재배 기술을 이용하는 거죠. 재배 기술. 윤작을 한다. 돌려짓기죠. 윤작. 저항성을 가진 거를 품종을 심는다던가, 시기 조절을 한다던가, 그렇죠? 무병 종자를 선택을 한다던가, 토양 관리를 한다던가, 이렇게 어떠한 재배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병충해를 방지하는 것, 이것을 경종적 방제라고 한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 정도는 좀 짚고 갈까요? 요거? 생물학적 방제 방법에서 천적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천적. 그 천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벌레들, 해충에는 이런 천적을 이용할 수가 있다. 총체 벌레류에 해당이 되는 천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고, 당연히 충분히 출제가 될 만한 내용이에요. 천적, 각각 물리는 천적이 무엇인가? 이것도 결국엔 암기입니다. 암기 하셔야 돼. 암기. 자, 지금까지 수확 후에 재배 후에, 파종 후에 관리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수확 후에 어떤 관리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알아볼게요. 언제 수확을 할 것인가? 언제? 뭘 보고 수확을 판단을 할 것인가? 그렇죠? 판정 기준. 수확의 판정 기준이 되지 않는 것은, 수확의 판정 기준이 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외관적으로는 뭐 크기, 모양, 과일의 크기, 모양 정도 이런 거 봐야 되죠. 착색 정도 이런 거 봐야 되죠. 시장 가격이 좋은지 낮은지 당연히 봐야죠. 당연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화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당산비. 과일이 너무 시거나 달지 않거나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 비율을 갖다가 판단을 해가지고 판정을 하겠다. 아니면 개화가 언제 돼서 딱 재배학적으로 나온 게 있죠. 이거를 개화한 다음에 며칠 후에 수확하면 적당하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거까지 고려를 해라. 그래서 벼수학적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렇게 판정 기준을 아는 것 중요하다. 그리고 작물을 갖다 수확한 다음에는 어떠한 생리작용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막 감자가 굴려서 상처가 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거 상처 나는 경우도 있고, 과일 그 자체가 수확이 되고 호흡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때 그로 인해서 뭔가 기질이 소모되는 것, 병충해 문제도 있겠죠. 그렇죠? 수분이 날아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이 호흡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더 들어갈게요. 과일도 수확을 하고 난 뒤에, 수확 전에도 호흡을 하고 수확을 한 다음에도 호흡을 해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 나눠집니다. 호흡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호흡 급등형, 이 과실은 이제 빨리 상하게 되죠. 예, 바나나, 복숭아 뭐 이런 것들 수확한 다음에 오래 못 가요. 그렇죠? 이게 호흡 급등형 과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과실도 있어요. 호흡 비급등형. 오래 간다. 뭐 배, 감귤, 오렌지 이런 것들은 호흡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간다. 자, 수확 후에 건조하는 곡물 같은 경우는 건조를 많이 하죠. 45도에 건조한 고추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고, 수확 후에 바로 건조에 들어가는 거 대표적인 거죠. 쌀, 벼, 고추, 마늘 건조를 해야 됩니다. 건조. 참고적으로 벼는 15에서 16%가 적당하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15에서 16%. 수확 방법에 대한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수확 후 저장 방법에 대해서 이것도 예능. 수확한 다음에 바로 예능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급등되는 것을 방지시켜 주는 거. 그걸 예능이라고 하죠. 큐어링. 뭔가 상처가 난 걸 갖다가 메꿔주는 거예요. 침입을 방지하는. CA 저장, 뭐 MA 저장 뭐 이런 거 있죠. 하나씩 포장하는 걸 MA 저장이라고 하고요. 이런 수확 후의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배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원예 작물학이라고 해서 별도로 원예 작물학이 따로 있지만 저희 시험에서는 실제로 원예나 재배학이나 묶어서 나오고, 저는 재배학이라고 해서 따로 다루지 않고 원예 작물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 원예 작물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다뤘어요. 별도로.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품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했습니다. 자, 원예에 대해서 조금 특성에 대해서 볼까요? 특성? 원예라고 하면 뭐예요? 좀 부가가치가 높다고 판단이 되죠? 특성들에 대해서 볼까요? 장기 재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 조건에 굉장히 민감하고 원예가.
그리고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자본과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벼를 짓는 데 있어서는 그냥 땅만 있으면은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이런 것들은 많은 자본과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예, 착과도 작업도 해줘야 되고 복대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부가가치, 예. 이런 것들이 원예 작물의 우리나라의 특징이다. 특징. 네, 특징. 과수원예, 특히 이제 과수원예를 얘기하는 거죠. 자, 과수원에는 결국에는 과실을 얻는 것이 중요한 건데 과실의 결실이 좋아야지 경제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결실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과수에 있어서는 이제 결실이 돼야 되잖아요. 수분이 돼야 되잖아요. 혼식, 다른 수분과 혼식하는 거. 뭐 인공수분도 분명히 있겠죠. 혼식하는 것. 그리고 탄소와 질소의 비율. 높을수록 결실률은 좋아진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수의 결실률을 관여하는 인자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수분, 탄질비, 엽과비 이런 것들은 관여 인자죠. 그게 아닌 것들은 또 다른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전반적인 원예, 사과, 과수 원예에 대한 거고 하나씩 볼게요. 사과 먼저 볼게요. 가장 많이 과수에서는 가장 많은 품종 재배 농가가 있죠. 사과는 뭐예요? 교목성. 좀 큰 나무라고 했죠. 예, 꽃받기가 비대해진 인과류라고 했습니다. 자, 품종 몇 가지를 좀 알고 갈게요. 품종 당연히 알아야 돼요. 손해평가서 나중에 일할 때 품종은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특히 이게 만생종인지 조생종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것 후지, 만생종이죠. 10월 말, 11월 초에 수확하는 거. 저장성 매우 뛰어나다. 예, 매우. 그 다음에 조생종으로는 대표적으로는 홍로가 있다. 8월달, 9월달이면은 나오죠. 예. 이거보다 더 빠른 거는 아우리. 예, 이렇게 있어요. 그거 말고도 뭐 요즘에 가몽이라는 것도 있고 국과 홍옥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품종인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나올 확률이 있어요. 예,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예.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사과는 자가 결실률이 좀 낮죠. 혼식해야 돼요. 예. 스스로 결실 수정이 되는 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다른 품종을 갖다가 합니다. 예. 적과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적과 적화도 사람이 바로 해줘야 되죠. 병충해 관리, 탄저병, 특히 탄저병 많이 생기죠. 여름철에. 이런 거 관리를 해줘야 돼요. 굉장히 자본적으로도 많이 들고 노동력도 많이 투자가 되는 그런 거죠. 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소현상이라고 있죠? 예, 사과는. 일소현상 우리 보험에서도 보상을 해주는 재해입니다. 예. 타들어가는 거예요. 타들어가는 거. 예, 사과가 아주 뜨거운 햇빛에 노출이 되면은 렌즈 작용 때문에 작물체, 그러니까 사과가 타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일소현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동록 현상도 가끔가다 발생이 돼요. 온도가 급격히 내려갈 때 녹색의 상처가 발생이 되는 것, 동록 현상. 자, 배도 품종을 한번 볼까요? 신고 가장 많죠? 예, 신고배 예, 가장 많아요. 예. 9월 중순 정도에는 수확을 하는 예, 저장성이 뛰어나서 우리의 과일은 저장성이 뛰어난 것이 가장 많이 재배가 돼요. 예.
그 해를 넘어가서 저증성이 뛰어나야지만이 경제적으로도 효과를 보기 때문에 신고업에 가장 많다. 그리고 원앙 좀 조생종으로 원앙 많이 키우죠? 원앙. 이것 또한 타격 결실이 필요하고요. 적과 당연히 적과 필요합니다. 사과 앞에 동일해요. 적과 적화 다 동일합니다. 특히 검은별 무늬병, 높은 습도, 높은 온도에서 발생을 하는 배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검은별 무늬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요거는 곰팡이성이에요. 포도는 햇볕이 잘 들고 따뜻한 지역에서 수확기에 비가 많이 안 오는 그런 곳에서 많이 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유럽 쪽 지중해성 기후에서 많이 잘 자라는 게 포도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들이 포도에는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엔 샤인머스켓 많이 하고 있죠. 샤인머스켓. 캔베라 얼리 많이 하고 있고요. 조생종이라 여름철에 한창 많이 나오죠. 특히 요거 한번 볼까요? 포도는 지삽. 가지 꽂아가지고 꺾어가지고 심으면은 번식이 된다. 영양 번식 지삽이라고 하죠. 가지를 꺾꽂이해서 심는 것. 이런 방식으로 포도는 많이 번식을 시킨다.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 보험에서 보장하는 세균 구멍병이 있다. 습한 환경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꽃 한번 볼게요. 꽃. 자, 꽃. 꽃하고 채소 하고 시설이 남았는데 꽃 시설하고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마무리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